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냐면요 고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항상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좀 영상을 자주자주 빠르게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마케팅에만 능해가지고 좀 뭐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식으로 좀 영상을 많이 찍으면 좋을 텐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찍어봤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노래를 배우셔도 조금이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제가 어떻게 이걸 진짜 영상으로 찍어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자주 업로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음이 잘 안 되는 분들과 그리고 고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메모장에도 적어놨고 한 5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음이 왜 안 되는지. 타고남의 문제가 큽니다. 이 타고남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변상기가 지나고선 성대 모양에 따라서 성대 모양에 따라서 좀 음역이 아무래도 결정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음을 하고 싶으셔도 나는 애초에 말하는 톤이 너무 저음이고 게다가 고음이 원래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본인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누구든 고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짓말은 아니고 고음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각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고음이라고 한 10분한테 물어보면은 고음이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 이수, 뭐 김범수, 이수, 뭐 김범수, 김현우, 아니면은 박효신, 나얼, 이런 너무 고음들, 그리고 옥타브로 말을 해봐라 하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3옥타브 도부터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들이. 근데 이 3옥타브 도는 아무래도 성대가 타고나지 않으면은 올라가긴 힘든 음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뭐 음역이 누구든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된다라는 가정이 조금 다른 건데, 기준점이 하나는 진성의 느낌일 거고 하나는 가성의 느낌일 겁니다. 근데 누구든 고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만 보고, 여기 말만 듣고선 보면은 누구든 고음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희망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고음이 힘있는 진성의 느낌의 고음인지 아니면 가성의 느낌의 고음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타고남의 문제가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음역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특히나 고음역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음역대를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 첫 번째,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두 번째, 성격이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음으로 말을 하거나 왔어? 이런 식으로 좀 저음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노래할 때 고음을 쓰는 성대는 우리가 성대 상현 쪽이 있고 하현 쪽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조금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하현부터 상현까지 다 붙는 거는 저음역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고음역대는 이 상현 쪽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현부터 상현까지 다 붙는 걸 체스트 보이스라고 말하고, 저음, 그 다음에 상현만 붙는 거를 헤드 보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를 들려드리자면은, 이 하현부터 상현까지 붙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헤드 보이스는 이 위에만 상현 쪽 소리만 납니다.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성의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을 우리가 나 발음으로 냈을 때 나, 여기가 상현 쪽입니다. 이 나는 소리.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가성으로 고음 만들기 막 이런 영상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이 상현 쪽을 많이 써주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습관의 문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평소에 저음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하현 쪽부터 상현까지 발달이 많이 돼 있겠죠, 이 습관적으로. 그럼 말할 때도 왔어? 오늘은 뭐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노래하실 때 이 습관이 말할 때 배어있는 분들은 노래하실 때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게 돼요. 네가 없이 차가운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래할 때 우리는 이 상현 쪽 헤드 보이스를 가볍게 써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습관적으로 너무 체스트부터 헤드까지 쓰는 차가운 왔어 이런 식의 소톤이 많이 습관이 돼 있으시다면은 이 상현 쪽 헤드 보이스의 느낌을 얻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노래하실 때 가볍게 부르시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하실 때나 발성 연습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헤드 보이스 상현 쪽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감각을 익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좀 시범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평소에 노래를 들으실 때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실 때 가성으로 흥얼거리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안녕이라는 노래를 한번 제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어폰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발음은 나 발음으로 할 거고요. 나 발음으로 할 건데 그냥 나가 아니고 나, 아라고 해주시면 돼요. 나, 아. 모음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노래를 제가 한번 흥얼거려 볼게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 나 발음으로 흥을 걸어주셨을 때 소리가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시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성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이 소리의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가슴 쪽으로 내려와 주셔야 돼요. 이 가슴 쪽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로 가성으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아랫배 쪽에 힘을 주시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죠, 그쵸?
영상을 보셨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성으로 흥얼거려도 이 소리의 포인트를 저음, 체스트 보이스와 합쳐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실 때도 이 저음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나 발음으로 하면, 물론 왜 나 발음으로 시키냐면 성대가 좀 잘 붙어요. 근데 나 발음으로 하기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으로 그냥 이 아까 포인트만 지켜주신 상태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 언젠가는 돌아갈게. 사랑을 자겨가준 나도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 이런 식으로 좀 상대 상현 쪽을 건드려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가 말할 때 포인트도 많이 상현 쪽으로 피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노래할 때도 좀 가볍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을 잘 보시면은 인사나 말할 때 평소에 톤 이럴 거예요. 아마 이수님 같은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현 쪽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피치가 올라와 있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음역대를 갖고 계시거나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들은 항상 말을 좀 작게 이렇게 느긋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왔어? 이런 식으로 좀 톤이 아래로 깔리는 거를 느껴지실 겁니다. 본인이 이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요. 평소에 내가 말을 할 때 포인트가, 소리의 포인트가 중심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습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평소에 성대 상현 쪽으로 말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은 아무래도 노래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노래를 하는데 왜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노래라는 거는 정신적인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큽니다. 예체능은 항상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지만 몸이 힘들면 정신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력이 약해지는 순간 몸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정신적인 문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노래를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나는 프로처럼 소리를 내고 싶지만 연습은 완전 아마추어처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연습은 정말 쉬운 것만 찾아서 한다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때 성대 상현 쪽을 써라, 가성으로 연습해라, 가성으로 나중에 진성 만들기, 이런 영상들만 찾아보시고 가성으로만 연습을 정말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가성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헤드보이스가 정말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한다는 거죠. 저음 연습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소리의 밸런스를 우리가 중심이 여기 있다가 하면은 헤드를 연습해 줬으면 충분히 이 고음역대가 만들어진 건데 이 저음은 절대 하기 싫어해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보같이도 이 위에만 계속 연습을 합니다. 왜냐? 가성은 너무 쉽거든요. 가성은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고 힘도 안 들어요. 심지어 내가 하루 종일 해도 목이 쉬지도 않고 전혀 뭐 신체적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내가 정말 쉬운 것만 찾아서 합니다. 유튜브 보면 뭐 5분 안에 고음 만들기, 3분 안에 뭐 하기, 영국에 들기, 뭐 하기 막 이런 것들만 찾아서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음역대는 두 번째 정신적인 문제는 뭐냐면 고음역대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체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가수들이 내는 고음역대, 진성이 힘있는 그 고음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가수들은 그냥 고음만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고음을 헤드 보이스라고 했을 때 헤드로 갈 때 이 체스트를 같이 가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보이스만 썼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노래가 힘이 많이 안 들어요. 신체적으로는. 하지만 이 헤드를 썼을 때 체스트를 같이 써주려면은 이 체스트의 구간, 저음 구간은 호흡과 특히 횡격막의 힘 그리고 목의 힘 이 세 개 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 보이스로 앞으로 노래를 앞부분 노래를 불렀을 때 데미지가 뭐 힘에 한 3 정도 든다고 하면은 고음으로 갈수록 점점 3이 아니고 4, 5, 6, 7, 8의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난 마음은 가수처럼 되고 싶어. 나 마음은 정말 배틀그라운드 정말 뭐 1등하는 랭커처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만큼의 연습은 안 하죠. 머리도 쓰기 싫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과 연습량을 늘리려고 안 하고 계속 하는 것만 합니다. 연습을. 내가 하고 싶은 거, 쉬운 것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보컬 트레이너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보컬 트레이닝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왜 호흡법을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제가 물어봤어요. 호흡법을 연습해 보신 적이 있냐고, 공부해 보신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신 적이 있냐고. 솔직히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왜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노래가 지금 된다고 느끼니까 자기 뇌피셜에서 그거를 실력을 가두고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이 아무래도 가수만큼은 못 가고 계속 그냥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잘하는 수준에서 도달을 해야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고음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고음 성대만 만드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음역대까지 같이 가주셔야 이 성대의 힘을 고음까지 쭉 가주시는 게 정말 프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 고음으로 갔어도 소리가 듣기 좋고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납니다. 재지거나 뭐 가볍거나 너무 얇거나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좀 힘 있는 중심이 딱 잡힌 소리, 밸런스가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취미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 프로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가치관도 낮고 아무래도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의욕이 그래도 좀 아마추어지만 프로처럼 어느 정도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좀 저음역대도 연습을 해주시고 조금 귀찮은 것도 찾아가지고 억지로 찾아서라도 좀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음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음을 하고 싶으시죠? 고음이 근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다들 대부분 김나박이 일단 김나박이의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옥타브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옥타브 도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 평균 음역대가 제가 알기로는 2옥타브 솔 라예요. 2옥타브 솔 라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성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베이스, 바리톤, 테너 이 중에서도 뭐 베이스, 로우 바리톤, 하이 바리톤 뭐 로우 테너, 하이 테너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이 뭐 바리톤, 테너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상으로는 남자분들이 2옥타브 자기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음역이 되는지 한 번쯤 여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옥타브 미까지 되는 남성분이 있어요. 2옥타브 미. 아무리 해도 2옥타브 미까지밖에 안 돼요. 정말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2옥타브 미까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옥타브 솔 라까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2옥타브 솔 라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평균적인 가치예요. 값. 2옥타브 솔 라까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이 가수분들이 또 누구 있냐면 3옥타브 도레까지 되시는 분들. 3옥타브 도레.
이거는 지금 가성 느낌이 아니고요. 진성 느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3옥타브 도레까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이상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은 가수분들로 좀 나열을 해볼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2옥타브 미까지 되는 가수분들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꼽자고 하면은 정말로 음역대 저음역대를 갖고 계신 곽진원 씨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곽진원 씨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음역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저음역대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있다면은 곽진원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2옥타브 솔, 라까지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높아요. JK 김동욱 씨 그리고 뭐 버즈 막 이런 분들 다 3옥타브 솔 나고요. 나의 뭐 또 누구 있을까? 폴킴 막 이런 분들이 다 이제 3옥타브 솔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3옥타브 솔 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옥타브 솔까지 거의 노래를 만드셔갖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수분들도 음원 낼 때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거의 3옥타브 솔, 2옥타브 솔 나가기 때문에 본인께서 연습을 하실 때 난 고음이다 하시면은 일단 2옥타브 솔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2옥타브 솔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JK 김동욱 선배님의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내가 솔까지 되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딱 솔입니다. 2옥타브 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저는 3옥타브 도가 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심지어 2옥타브 솔도 안 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저는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욕심만 크고 심지어 노래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옥타브 솔도 높다라는 걸 인지를 애초에 안 하신 상태로 3옥타브 도가 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트레이너한테 배우면 되는지 아시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점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2옥타브 솔 라까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3옥타브 도 레까지 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박효신 씨가 굉장히 아무래도 박효신 씨가 독보적이죠. 3옥타브 도 레까지 내시는 딱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분들, 뭐 나얼, 뭐 김범수, 이수 이런 우리 좀 탑 가수분들. 그다음 3옥타브 도 레까지 되시는 분들은 또 한 분 김현우 씨가 계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수, 김범수, 나얼, 그 이상 또 가수분들 하현우 막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라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왜냐하면 고음역대는 굉장한 무기죠.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이고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귀에 꽂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만들죠, 사람이. 그게 굉장히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음역대를 가진 분들, 아까 솔 라까지 2옥타브 솔 라까지 가진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3옥타브 도 이상의 노래를 음역대를 가진 분들은 자극적인 소리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뭔가 내 귀에 꽂히는 집중력을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저음역대를 중음역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장점 필살기가 뭐냐면 노래를 아주 감성적이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사를.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나지막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성에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하도 이제 바쁘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노래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사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식도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라면도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결국에는 되게 순정적인 보편적인 담백한 맛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노래 활동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음역대는 어디냐? 박효신 씨의 음역대가 제일 좋아요. 하동균, 박효신 이 음역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3옥타브 도까지, 도 레까지도 고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음과 중역대도 다 되는
이 음역대가 솔직히 버스킹이나 아니면 무대에 섰을 때는 굉장히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역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테너분들은 고음 아니면은 솔직히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고음이 또 굉장히 무기죠. 한 방이 있는 건데 또 노래를 다양하게 많이 부르시려면은 아무래도 이 중음역대를 갖고 계신 게 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소리의 밸런스의 문제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노래를 부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소리의 밸런스 문제. 아까 제가 성대가 상현이 있고 하현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상현과 하현. 하현은 체스트 보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현부터 상현까지 다 붙는 거는 체스트 보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현만 붙는 거는 헤드 보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하현과 상현을 다 붙인 소리는 거의 쓰질 않아요. 노래에서는 가볍게 속삭이듯이 상현 쪽을 붙였다가 나중에 고음을 가서는 조금씩 이렇게 더 붙이게 되죠. 체스트 보이스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음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좀 음역대가 낮으신 분들은 체스트 보이스부터 헤드 보이스까지 다 붙는다고 했죠. 이걸로 한번 노래를 해볼게요.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본인이 맞나 아닌가 한번 보세요. 이 케이스에 여기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케이스에 맞나 아닌가. 자, 평소에 말씀을 아까 말했듯이 나지막하게 하고 저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현 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왔어?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음역대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노래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좀 중음역대의 노래를 불러도 이 상현 쪽이 아닌 하현 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노래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되죠, 소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이런 식으로. 고음으로 가면 이제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음역대를 가진 분들은 분명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는 케이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성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응용을 또 해볼게요. 가성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가성 나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성으로 지금 했을 때 성대 상현 쪽이 아까 붙는다고 했죠. 이 하현 쪽이 개입을 거의 안 합니다. 상현 쪽만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응용해서 가사만 바꿔볼게요. 진성 느낌으로. 이 포인트로, 이 성대 포인트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가볍게 되죠 지금. 생각만 해도 아까처럼 이게 아니고, 힘든 시간 날 이게 아니고 줄 사람, 지킬 테니, 가볍게 되죠 상현 쪽으로.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지금 노래가 불러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각을 좀 익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성으로 정말 연습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성으로만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소리가 고음으로 갈수록 뭔가 날아가는 느낌일 거예요. 날아가고 뭔가 힘없이 자꾸 풀리고 자꾸 생목인 듯한 느낌이 나고 후두가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딸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소리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기 전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처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고음으로 갈수록 저음을 잘 써줘야 되고 저음을 쓸 때는 또 고음을 가져와 줘야 된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음을 쓸 때는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저음을 쓸 때는 고음을 가져와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음역대를 낼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 신체 여기 생리적으로 그냥 이 성대 하연을 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고음을 쓸 때 쓰는 이 상현 쪽을 써주라는 말이에요. 자, 네가 없이 웃을 이게 아니고 네가 없이 네가 없이가 아니고 네가 없이 이 저음을 쓸 때는 고음역대에 쓰는 성대를 가져와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음 갈 때는 반대로 이 저음역대 체스트 보이스를 가져와 주라는 겁니다. 고음으로 가면 상현 쪽만 이렇게 써지게 생목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얇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체스트를 가져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가 아니고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이런 식으로 체스트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 보이스 뿐만이 아니고 성대 얇게 만드는 법만 배우실 게 아니고요, 이 노래를 우리가 멋있게 힘있게 그리고 좋은 소리의 주파수를 내려면은 저음역대도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노래를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좀 중요한 영상이다 보니까 김나박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나박이가 노래할 때 어떻게 이걸 좀 유용하게 쓰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김범수부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노래가 시범 보여드리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잡아볼게요. 후 아니고 후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이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누가 너를 사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가성을 냈잖아요. 근데 이 가성을 낼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만 써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잘못된 방법, 나의 처음과 끝은 처음과 끝 딸려 올라가는 가성이죠. 이건 지금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성을 쓸 때도 상현 쪽을 쓰지만 체스트 보이스를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처음이 아니고 나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뭔가 밸런스가 맞는 중심에 있는 소리가 계속 가죠. 가성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나얼님 나띵베럴 정엽님의 나띵베럴이라는 노래가 있으면은 Then you 호가 아니고 Then you 호 뭔가 지금 소리가 중심이 가만히 있죠. 호가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는 가성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심을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김범수님도 굉장히 노래를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하시기 때문에 괜히 김나박이가 아니거든요. 김나박이는 왜 김나박이냐면은
다른 가수들도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왜 김나박이냐? 노래를 일단 첫 번째 담백하게 부릅니다. 딱히 기교가 많지 않습니다. 기교가 많지 않고 노래를 담백하게 부릅니다. 물론 김범수님은 또 R&B 쪽이기 때문에 기교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긴 한데 나얼림도 많구나. 근데 좀 기교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담백한 기교들을 많이 씁니다. 뭐 호흡으로 크레센도 크레센도라는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갖고 기교를 알아서 알맞게 잘 써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리의 밸런스, 중심을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노래가 되게 듣기 좋아요. 주파수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불이 많이 안 갈립니다.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나얼린 거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솔직히 나얼린 거는 노래를 많이 안 불러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옵니다. 불러볼게요. 같은 시간에 들어있는데 낮은 구름같이 무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제가 지금 이 앞부분도 불렀을 때 상현 쪽을 썼지만 그냥 상현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체스트에 힘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지금 어느 정도 맞는 소리가 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밸런스가 무너진 소리 가성만 연습하신 분들 낮은 구름같이 뭔가 소리가 무척 올라가요. 무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밸런스가 맞는 소리를 한번 불러볼게요. 호흡으로 가도 밸런스가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중심이 올라가는 지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나요 내려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목을 제대로 안 풀었더니 잘 안 되네요.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호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목이 안 풀려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리의 중심을 조금 맞춰 주셔가지고 좀 노래를 자꾸 부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얼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헤드 보이스를 두성을 잘 쓴다고 소문이 나와 있으시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말을 해요. 야, 흉성이 정말 체스트 보이스가 옛날보다 더 세졌다고, 밸런스가 더 잘 맞고 중심이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꾸 두성 얘기만 듣지 마시고 두성도 중요하지만 체스트 보이스도 가져가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범수님, 나얼린 것까지 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 증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비교드리면서. 자, 다음은 박효신입니다. 자, 박효신님 거는 정말 힘들죠.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면도 있고 고음으로 갔을 때 그냥 날아가는 소리가 정말 힘있게 고음이 되니까요. 제가 목을 안 풀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야생화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잘못된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날아가는 거. 나는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소리가 날아가죠, 그렇죠? 진짜 가사처럼.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음정 맞았고 박자 맞았고 가사 뭐 발음 다 맞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노래가 답이 어딨냐? 답이 있죠, 그쵸? 틀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정말로 구현을 하고 라이브로 부를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체스트 보이스 레벨을 가져올게요.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힘들다. 확실히 힘드네요. 제가 뭘 안 풀어서 지금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날아가면 좀 들어보세요. 잘못된 거 먼저 보여드리고 맞는 걸로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거. 흩어져 이런 식으로 가성 연습만 하신 분들, 헤드 보이스만 연습하신 분들, 피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소리가 날아가서 자꾸 위로 뜨고, 근데 이거를 중심을 가슴 쪽으로 헤드를 갖고 있지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힘을 좀 세게 줘갖고 해볼게요. 다시. 너의 향기 흩어져 이런 식으로 흩어져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소리가 힘이 되게 힘을 받죠, 그렇죠? 나 흩어져 나라 가리고 나라, 그쵸? 헤드를 갖고 있지만 소리의 중심은 체스트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우, 이거 목 안 풀고 급하게 찍었더니 제가 죽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이수입니다. 이수님 가수. 지금 나라가가 잘 안 돼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올바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헤드 보이스만 쓴 걸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못 살 것 같아 이제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잘못된 방법도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좀 듣기 좋은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오바해서 더 이상하게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목 안 풀린 것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아까처럼 내려볼게요. 이제가 아니고 내려옵니다. 이 중심이 아래로 가슴 쪽으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이제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뭔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나죠? 목이 안 풀려서 잘 안 되네요. 라라라. 이제 난 이런 식으로 힘이 전가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난 하루살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좀 밸런스가 맞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 목을 풀어놓고 시범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소리의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퀄리티 있는 고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 노래 고음이 단가요? 노래 고음이 다냐?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음 연습을 해 보셨는데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고음역대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물론 좀 첫 번째 타고남의 문제 여기서는 조금 저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좀 고음역대가 되시고 중음역대 음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고음역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고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래의 고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 노래의 호소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고음이니까요. 기승전결 중에 우리가 최고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고음은 호소력을 실어주고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와 멋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음 부분은 내가 저음역대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도 고음역대를 꼭 연습은 해주시는 게 못하는 것보단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타고남의 문제가 있고요. 고음이 잘 안 되는 문제는 그다음에 습관의 문제. 저음역대를 갖고 계시거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가 하현부터 상현까지 붙는 이 체스트 보이스의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성으로 헤드 보이스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정신적인 문제. 귀찮거나 힘든 거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음 연습을 굉장히 하기 싫어합니다. 고음 연습, 가성 연습보다는. 왜냐? 저음은 횡격막이 힘도 길러야 되고 굉장히 호흡도 많이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도. 그 호흡법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음은 연습하기 힘든 거겠죠. 자, 네 번째, 고음에 대한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너무 높습니다. 2옥타브 솔까지 먼저 개발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3옥타브 도 말고요. 일단 솔부터. 솔이 되면은 라, 라 되면은 라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밸런스.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은 소리의 밸런스. 고음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소리가 좀 고음으로 갔을 때 얇고 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소리의 밸런스, 저음역대를 기르셔가지고 횡격막의 힘도 기르시고 저음역대 힘도 기르셔가지고 이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한테 노래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것들을 많이 배우러 오세요. 왜냐하면은 다들 헤드보이스 쪽만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막상 배우러 가시면은 다 어쨌든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 출신 분들이 있고 학원 출신 분들이 있고 기획사 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원 출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 출신 분들 이분들이 필드에서 활동하셔가지고 가수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알아요. 이 소리의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학원 출신 분들이나 학교 출신 분들이 아무래도 스승님들이 이건 냉정하게 좀 팩트인데 스승님들이 그냥 노래하는 법들만 자꾸 알려주고 발성적인 것들만 알려주다 보니까 이 발성에 너무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헤드보이스 쪽만 자꾸 알려주게 되고 노래를 가볍게 편하게 부르는 것들만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만 똑같이 제자분들께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편안한 소리 그리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려면은 결국에 중음이 있으면 저음과 고음이 밸런스가 같이 맞아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밸런스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멋있는 고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고음충이다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자, 어쨌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노래에 정말로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감스 노래방이라고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요즘 그 오프라인의 메이트 앤 박스라고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여기 제 스튜디오 제 방에서는 그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평소에 녹음 장비로 우리가 노래를 해볼 그런 기회가 막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도 실제로 박효신 씨, 이수님이 녹음할 때 많이 쓰시는 마이크예요. 연습하실 때도 쓰고 687이라는 한 450만 원 하는 마이크고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스피커도 2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놀러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또 올려드리니까 좀 뭐 합정이나 홍대 쪽에 놀러 오신 분들은 가끔 오셔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놀러 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업로드 시켜드리고요. 무료입니다. 네,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남은 휴가도 많이 재밌게 놀다 오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